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잃고 좌절할 때 누군가는 바로 그 순간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우리는 공포에 떨지만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죠.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단순히 그들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보의 차이도 자금의 차이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생각의 구조, 즉 마인드셋에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금융 역사를 뒤흔든 전설적인 승부사들의 이야기, 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들, 원재, 모어머니 된 가시입니다. 흔히 뉴스에서 헤지펀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업 사냥꾼? 경제 위기의 주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리스크를 감지한 천재들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시장을 이겼는지 알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49년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무조건 주식이 오를 거라 믿고 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는 없을까? 그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오를 것 같은 좋은 주식은 사고, 동시에 떨어질 것 같은 나쁜 주식은 공매도, 즉 미리 파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가 폭락해도 공매도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의 헤지 펀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생각해보세요.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거나 폭락할 때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죠. 하지만 존스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종목 선정 능력만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첫 번째 비밀, 시장 탓을 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판을 뒤집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는 존스처럼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경제, 환율, 그리고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소로스의 철학은 재귀성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과 기대감이 가격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가격이 다시 기업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즉, 시장은 항상 틀린다는 것이죠. 1992년 영국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한 소로스는 영국 중앙은행에 맞서 파운드화를 팔아치우는 엄청난 도박을 감행합니다. 영국 정부는 금리를 올리며 방어했지만 소로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은행은 항복했고 소로스는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소로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면 과감하게 아니요라고 베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좋다고 떠드는 주식을 따라 사고 있나요? 아니면 뉴스가 놓치고 있는 이면을 보고 있나요? 또 다른 전설, 줄리안 로버트슨도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주식만 골라내는 선구안을 가졌습니다. 그의 방식은 철저한 기업 탐방과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닷컴 버블 때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1999년 기술주 거품이 끼었을 때 로버트슨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인터넷 기업들을 공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친 듯이 계속 올랐죠. 투자자들은 그를 비웃으며 돈을 뺐습니다. 그는 결국 펀드 문을 닫아야 했지만 1년 뒤 거품이 터지면서 그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말이 있죠. 부자가 되려면 미친 시장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는 고독을 견뎌야 합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소외감을 느끼는 것, 그게 투자의 가장 큰 고통이자 기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수학과 컴퓨터로만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짐 사이먼스입니다. 그는 전직 수학 교수였죠. 그는 시장의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해 기계적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는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가격의 움직임, 거래량 같은 데이터만 봤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그의 회사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6%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워런 버핏보다 높은 수치죠.
우리가 짐 사이먼스처럼 슈퍼컴퓨터를 쓸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데이터에 근거하나요? 아니면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은 불안감에 근거하나요?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존 폴슨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하락에 베팅해 수십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모두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맹신할 때 균열을 발견한 관찰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거부들의 공통점은 비대칭적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잃으면 1을 잃지만 벌면 10, 100을 버는 상황에만 베팅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찔끔 벌고 왕창 잃는 반대 상황에 베팅하죠.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영원할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하다고 믿어지는 사실들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물론 헤지펀드라고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모였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자신들의 수학 모델을 과신하다가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시장은 수학 공식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들의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세요.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주식, 채권, 원자재에 자산을 배분하여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편향을 인정하세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손절매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한 비용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실수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인정하고 빠져나옵니다. 셋째, 대중과 거리를 두세요.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의 추천 종목, 친구의 대박 소문. 그 소음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독립적인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부는 소음 속에 있지 않고 고요한 통찰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들도 처음부터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알프레드 존스는 작가였고 소로스는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그들을 부자로 만든 건 자금력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태도였습니다. 헤지펀드의 역사는 곧 시장 진화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필승 전략이 오늘날엔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을 읽어내는 자가 다음번 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알파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인내심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무시하는 소형주를 분석하는 부지런함인가요? 여러분의 무기를 갈고 닦으세요.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 신보다 더 많은 돈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하면 수익도 없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중에서 과감하게 끌어안을 때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예금 통장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니까요. 모어 머니된 갓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고 포식자가 된 사람들의 생존 기록입니다. 이들의 치열한 고민과 승부수를 읽다 보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HTS를 켜고 매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차트 대신 이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도박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10년 뒤의 통장 잔고를 결정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자면 부자의 줄에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부자가 되려면 그 줄에서 이탈해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대중의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연습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의 비효율을 찾아라. 잃을 땐 적게, 벌 땐 크게 베팅하라. 자신의 편향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라. 이것이 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운 것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